안녕하십니까. 전주 푸른치과 건기탁 원장입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진료실 대화 Yes or No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만나는 환자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경영 공부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진료실 대화를 옳은 것과 나쁜 것,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평소 진료실 말에는 안 좋은 말, 괜찮은 말, 좋은 말, 더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말을 쓰자고 얘기합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제가 치유신보에 10회에 걸쳐서 이 주제로 연재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입니다. 네는 긍정적 답변이죠. 환자와 대화할 때 시작하는 첫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하면서 이를 다 갈아넣어서 이가 시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요즘은 사실 듣기는 힘듭니다. 첫 응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항상 경이 옳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임금 앞에서 신하가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럴 때 임금이 의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주거나 바로 반박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신하는 임금 앞에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종대왕은 경이 옳소,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세종의 화법은 먼저 긍정을 한 뒤 반대 의견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치과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불평, 어쩌면 하소연 이런 거를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아니에요. 다른 치과보다 비싸지 않아요. 이건 뭐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걸 생각을 인정을 해주고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시죠? 좀 치과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다음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안 하고 싶으니 잇몸 치료만 해주세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치는 것보다는 스케일링하고 나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해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불편함에 즉시 공감, 위로를 해주면 이후 대화를 부드럽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치과 보처럼 보험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이 또한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보험이 안 돼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가 오래 걸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치과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특별히 오래 걸린 거 아니고 저기 열심히 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치료를 오래 하니까 힘드시죠. 시간 내기가 참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를 다 갈아놔가지고 이가 지금 너무 시려요. 아니에요. 스케일링 하면서 이를 다 갈 순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대화 첫 마디에 기분이 상하게 되면 이후 대화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를 다 갈아놔가지고 이가 지금 너무 시려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스케일링 할 때 이를 다 갈아놔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환자한테 훨씬 더 따뜻하게 들릴 겁니다. 3-200 법칙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법칙인데요. 첫인상은 3초면 만들어지지만 이를 깨기 위해서는 200배의 정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처음 느낌, 첫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잇몸약 먹은 후로 잇몸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도 정말 다행이네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고,
잇몸 좋아지는 약 좀 처방해줘 할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금니 사이 잇몸이 내려갔으니 뭘로 메꿔줘. 그런데 메꾸는 데가 아니라는 이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음식물이 껴서 불편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뼈가 녹았으니 뼈가 다시 만들어줘 했을 때 일단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에 앞서서 정말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는 이럴 때 제가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으면 바로 노벨상 탑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치료 다 끝내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거는 안 됩니다. 또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 시간이 좀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받아준다면 이후 대화가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치료는 잘해주고 비용은 싸게 해줘요. 이럴 때 좀 냉정한 얘기보다는 예 하면서 받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먼저 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게 카네기가 얘기한 쿠션 언어입니다. 그래서 쿠션 언어를 잘 사용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정적 표현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진료실에 3가지 대표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가 없다, 아니다, 떨어졌다입니다. 여기다 깨졌다, 빠졌다, 풀렸다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구추부 레진을 하는데 A2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A2나 A3나 별 상관이 없는데 환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2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쓰려고 했던 재료가 떨어졌으니 안 좋은 걸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런트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 떨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다르겠죠. 이럴 때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은 평생 2개밖에 안 해줘요. 이렇게 부정적 표현보다는 2개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치석 제거가 워낙에 입에 붙은 말이긴 하지만 치석을 떼낸다고 표현하는 게 좋고 깎는다보다는 다듬는다, 간다는 보다는 조정한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고객 응대 원칙에 Just Say Yes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3-200 법칙에서 얘기했듯이 첫인상은 금방 결정이 됩니다. 우리 환자의 만남과 대화에서 첫인상을 좋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